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올해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요?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유연적인 부동산 정책입니까? 18번이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으면 정권이 반성을 해야지 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까지 범죄자처럼 몰아세우면서 세금 폭탄을 안기는가? 국민들의 분노와 탄식은 이뿐이 아니죠.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범여권의 4+1 협의체가 야바위 협잡으로 선거법을 주물럭거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정권은 들러리 위성정당을 내세워서 짬짬이 나눠먹기를 한 뒤 내년 4.15 총선 이후에도 지난 3년처럼 밀고 가겠다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난 여름부터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 사태, 그리고 울산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무마 의혹, 우리들 병원 대출 의혹, 그 의혹의 끝이 이제 VIP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그와 같은 4대 정권 비리와 수사의 결말을 우리는 애태우며 지켜봐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우리 국민은 앞으로 남은 열흘 트럼프와 김정은 2019년 그들의 마지막 한판 승부를 지켜봐야 하는가? 오늘 새로 나온 뉴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안보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핵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까? 북한은 동창리에서 미사일에 불을 붙이면서 불장난을 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다시 정비하고 있다던데요. 반면에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자산을 전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혹시 이러다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닙니까?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오늘은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까? 오늘은 2019년 12월 현재 북한 핵의 현주소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하고 다니는 얘기는 두 가지쯤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제재 완화, 그런 내용입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8만 명을 비롯해서 전 세계 40개 나라에 10만 명쯤 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 해에 3억 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김정은의 돈줄입니다. 지금까지 채택된 유엔의 대북 제재 중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조치가 역대 최강입니다. 이번 주말인 22일이 바로 그 송환 시한입니다. 미국은 이 마감 날짜를 잠시 미뤄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는 눈치 빠르게도 이번 주에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해주자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부분적으로 용인해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로 몰려있는 트럼프는 이 탄핵이라는 프레임이 혹시라도 내년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을 하면서 김정은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받고 싶을 겁니다.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동창리에서 ICBM을 쏘지 않겠다는 것,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서울에 왔을 때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하자고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북한이 그 만남의 조건으로 폭넓은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지금으로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말해본다면 북한이 미국 비건의 제안을 거부한 셈입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를 등에 업고 트럼프를 압박하면서 이 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선물은 말이 선물일 뿐이지 트럼프의 얼굴을 향해서 ICBM을 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2017년으로 돌아가 당시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지금부터 다시 먼지를 떨어내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켈리앤 코네이 미국 백악관 선임 고문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포괄적인 최대 압박, 다시 말해서
화염과 분노의 국면으로 돌아가 대북 제재 강화, 한미 연합훈련 강화, 핵 전략자산 집중 전개 이런 것들을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하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핵폭탄을 수십 개 가진 나라를 어떻게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전례는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북한 핵 문제는 한국 국민을 핵인질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최근 북한 고위급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 서한이 북한 핵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탈북자는 자신을 50년간 북한에서 살았고 30년 동안 조선노동당 간부로 일했다고 소개하면서 1년여 전에 북한을 탈출했으며 지금은 미국 정부기관에서 주요 자문역을 맡는 등 국가 안보 관련 부서에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탈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고 있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핵무기를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신은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막았지만 그는 여전히 대화의 장 뒤에서 핵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고 당신과의 관계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남한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은 적의 선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50년 동안 통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3대에 걸쳐 수행한 핵 개발의 정당성이 무너지고 주민과 당과 군의 신뢰를 잃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로 그는 북한이 이제껏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았고 한국 및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무기 시험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는 김정은은 조부와 선친이 만든 핵 전략과 전술 매뉴얼을 따르고 있고 지난 25년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 독재자들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25년간 북한을 비핵화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북자는 현재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전면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실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준비일 뿐입니다. 그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핵폭탄과 같은 유력을 가질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탈북자는 미국은 북한 엘리트층을 겨냥해서 내부로부터 젊은 독자자를 교체하기 위한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양과 대도시에 주둔한 군의 심리전 정보가 쏟아지면 핵에 집착하는 지도자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효과적인 심리전 작전이 새로운 정치체제의 탄생으로 이끌 것이며 북한의 장군들이 위기 때 김정은의 공격명령을 따르지 않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리 국민들의 연말 상황을 요약하겠습니다. 연말을 강타한 현 정권의 폭력적인 부동산 대책, 범여권 정당들의 선거법 농락, 4대 정권 비리의 결말, 그리고 트럼프, 김정은의 한판 승부입니다.